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자동화 이러한 요소들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 이면에서는 인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 금융 구조, 노동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자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변화의 특징은 속도가 빠르면서도 대중에게는 점진적으로 체감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이미 그 안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를 보면 겉으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간 괴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집중된 성장 흐름은 전체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현재 호황은 구조적 성장이라기보다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특정 수요에 의해 촉발된 순환적 상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기술 혁신이 특정 산업의 수요를 집중시키고 그 결과 자본이 몰리며 시장이 과열되고 이후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조정이 발생하고 결국 새로운 구조로 재편됩니다. 현재 자산 시장의 움직임 역시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도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유동성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특정 시장으로 집중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금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기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도구입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 구조를 보면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의 방향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신원 체계와 디지털 화폐를 결합한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통합되면 개인의 신원 정보와 금융 활동 그리고 소비 패턴이 하나의 데이터 체계로 연결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통합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경제 활동이 분산된 형태로 존재했다면 이제는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관찰되고 분석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행정 처리 속도가 향상되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돈의 성격이 변화합니다. 기존의 화폐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수단이었다면 디지털화된 화폐는 조건과 규칙이 부여된 형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거래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강제적으로 도입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복지 확대라는 명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용자는 선택했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선택 가능한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법정 화폐와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빠른 결제 속도와 낮은 비용 그리고 국경 없는 사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구조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른 작동 방식을 가집니다. 중개 기간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재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이를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으며 대형 금융기관과 기술 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4세대 금융 시스템의 기반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경제 활동의 주요 주체로 등장하는 환경에서는
기계 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 필수적이며 이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 집중형 통제 시스템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탈중앙화 기반 금융 구조의 확장입니다. 이 두 축은 상호 경쟁하면서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더 큰 흐름이 드러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노동의 필요성은 구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생산성은 극단적으로 향상되지만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역할은 축소됩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 경제 구조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배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본소득과 국가 주도의 지원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노동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분배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인간은 완전한 안정 상태에서 오히려 역동성을 잃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외부의 자극과 경쟁 그리고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개인은 성장하고 사회는 발전합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충족된 환경에서는 행동의 동기가 약화되고 사회 구조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실험적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완전한 공급과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개체 간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구조는 경제 성장 중심에서 정체 구조로, 금융 자유 중심에서 통제 기반 구조로, 노동 중심 사회에서 분배 중심 사회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의 구조를 이해하고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자신만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 의존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구조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스타일로 다시금 내용을 한 번 더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는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건 특정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류가 작동하는 운영체계 자체가 재설계되는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생산 방식이 바뀌면 산업이 바뀌었고 금융 구조가 바뀌면 자본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원과 자산과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까지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현상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매우 강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인공지능 산업은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이 성장은 확장 국면이 아니라 집중 국면에 가깝습니다. 자본과 기술과 정책이 특정 산업에 밀집되는 현상은 항상 동일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초기에는 생산성 혁신으로 인해 수요가 폭발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이 과잉 유입되며 마지막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증가하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이 사이클의 중후반부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은 메모리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지만 이 수요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버블이나 모바일 혁명 초기와 유사한 구조를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지표를 단순한 성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산 시장 역시 이와 유사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현상은 유동성이 실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금융 자산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가격이 가치보다 먼저 움직이고 결국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단순한 자금 비용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집합적 신호입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 구조를 보면 경기 둔화와 성장 한계에 대한 인식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전 세계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신원 체계와 디지털 화폐의 결합입니다. 디지털 신분증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통합되면 개인의 경제 활동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금융 활동이 분산된 데이터로 존재했다면 이제는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분석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거래 비용이 최소화되고 행정 처리 속도가 극대화되며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의 진짜 의미는 효율성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입니다. 데이터가 통합된다는 것은 모든 활동이 추적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추적 가능하다는 것은 필요할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화폐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기존의 화폐는 가치 저장과 교환의 수단이었지만 디지털화된 화폐는 조건과 규칙이 결합된 실행 가능한 코드로 진화합니다. 즉 돈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소비가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산의 이동 자체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지 않습니다. 편리함과 안전성과 복지 확대라는 명분을 통해 자발적 수용의 형태로 확산됩니다. 사용자는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선택 가능한 범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법정 화폐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빠른 결제 속도와 낮은 비용 그리고 글로벌 호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구조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중개 기간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며 국경을 초월한 자산 이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 흐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이 흐름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경제에서는 기계 간 거래와 자동화된 결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환경에 최적화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전개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통제 시스템의 강화와 탈중앙화 기반 금융 구조의 확장입니다. 이 두 흐름은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이 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더 큰 전환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생산 구조를 지배하게 되면 인간 노동의 경제적 필요성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생산성은 극단적으로 증가하지만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은 축소됩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 기반 분배 구조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분배 메커니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본소득과 국가 주도의 복지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이는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자원 배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완전한 안정 상태에서 오히려 역동성과 창의성을 잃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외부의 압력과 경쟁 그리고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개인은 진화하고 사회는 발전합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충족된 환경에서는 행동의 동기가 약화되고 구조적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다양한 실험과 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완전한 공급과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개체 간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사회 구조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흐름을 종합하면 경제는 고성장 구조에서 저성장 구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금융은 자유 기반 시스템에서 통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고 노동은 생산의 핵심 요소에서 점진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사회는 경쟁 중심 구조에서 분배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전략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단순히 더 많은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변화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산 구조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자신만의 영향력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특정 국가나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활동 범위 확보.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때 비로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앞으로의 경쟁은 자본의 규모나 정보의 양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